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는 호황이고요. 저평가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호황이 오고 있는데 어디서 오고 있는지 지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오늘 꼭 알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거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 힘이 되니까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전기차, 테슬라,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많이들 좀 이 여행을 다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난해 대대적으로 확대한 입국 비자 면제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으로 여행 가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제 주변에도 갑자기 중국 여행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유튜버들도 중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상하이 출입국 관리 당국은 26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방문객의 입국 심사를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60만 명이 얼마나 많은 건지 잘 모르겠죠.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4%가 증가한 수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가운데 약 140만 명이 무비자 정책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은 절반 이상이 무비자 덕분에 들어왔다. 무비자 아니었으면은 못 들어왔거나 아니면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기간 상하이에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수의 3배가 넘더라. 그러다 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는 사실 거의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왔다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들어왔더라. 그럼 궁금한 게 지금 외국인들이 다 중국으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인들은 어디 갔냐? 이게 궁금하죠.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놀지 않겠죠. 중국인들도 외국으로 떴겠지만 아니 어디로 떴을까? 이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어디 갔니 찾아보니까 바로 외국인들은 중국만 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 너 어디를 왔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디? 한국도 많이 오더라. 그래서 중국만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오고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모이고 있더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제주도를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제주도를 갔다 온 지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를 가도 중국인이 정말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놀러 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연령층이 40대 이상,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조금 그래도 있으시고 좀 돈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카지노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도 카지노로 많이 오더라. 외국인 카지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 누적 입장객 수가 약 3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가 증가를 했더라. 그래서 카지노 입장객도 외국인이 많아지니까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뭐예요? 사람들이 베팅을 많이 하겠죠. 늘어난 만큼. 그래서 2023년 같은 기간 누적 입장객 10만 7천 명 대비 약 190%가 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기간에 많이 들어와 봐야 10만 명 들어오는데 최근에 보니까 30만 명 들어왔더라. 딱 3배 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뭐야 카지노가 상당히 잘 되고 있구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카지노에 방문을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사실 카지노를 가는 경우가 돈이 없으면 카지노를 가냐도 그렇지 않아요. 돈이 조금 있으면 가거든요. 최근에 증시가 좀 호황이고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 카지노 가서 돈을 좀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구나. 지금 돈을 좀 뿌리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외국인 여행 증가로 카지노 산업 자체가 지금 격변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지노 하면 어딥니까? 마카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마카오가 조금 이제 정부에서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야 그러면은 그 카지노 풀 내가 가져갈래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수혜받은 나라도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다른 나라도 더 수혜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카지노를 키우고 있더라. 마카오의 독점 구조, 이 구도는 해체되고 일본, 태국, 필리핀 등 신규 진입 국가들이 대형 복합 리조트 프로젝트에 뛰어들며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사실 일본은 원래 카지노를 만들지 않았어요. 사실 이 룰렛 돌리고 뭐 이런 곳 원래 있었는데 일본은 원래 카지노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일본까지 이번에 빠져든 거죠. 마카오는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정킷 규제 강화로 VIP 고객군이 급감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카오가 이제는 카지노를 위한 곳이 아니라 약간 복합 리조트, 뭐 가족들이 좀 와서 노는 곳으로 만들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의 풀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카지노 산업에 본격 진입을 했고요. 2018년 대형 복합 리조트 법안 통과 이후 첫 프로젝트인 오사카 유메시마 리조트가 2029년 개장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여기로도 이제 이 카지노 풀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겠죠. 일본 놀러 간 겸사겸사 이제 카지노에서 아버지들 놀고 애기들 옆에 디즈니랜드 가고 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디즈니랜드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제가 일본을 안 가봐서. 태국은 카지노 합법화를 총리 주도로 추진 중이며 베트남은 반동경제 특구에 21.8억 달러 규모의 복합 리조트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베트남 주변에서 지금 이 카지노 풀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카지노 풀을 뺏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싱가포르 센토사, 마리나베이 중심. 이 마리나베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부터 봤던 되게 유명한 호텔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위에 약간 비행기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고인돌처럼 약간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영장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마리나베이입니다. 되게 고인돌처럼 생겼는데 이런 이제 이 호텔이 있다라는 거. 싱가포르의 가장 유명한. 그래서 리조트 확장을 진행 중이고 다 카지노 때문에. 필리핀은 민관 합작으로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카지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카지노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카지노가 거의 산업 격변이에요. 이들 국가는 마카오에 집중됐던 고부가 가치 관광 수요를 자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야, 거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 우리가 좀 더 잘해줄게. 한국의 17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과 제주 등 주요 관광지에 위치하고 외국인 수요 회복에 따라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지금 먼저 돈을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다른 곳 먼저 붙고 있어요. 일본 VIP 고객의 드랍액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이 게임에 이 넣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게임할 때 넣는 돈이 얼마냐? 이 드랍액 증가가 실적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돈을 많이 지금 카지노에다가 붓고 있다라는 거죠, 고객들이. GKL 또한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7.2% 드랍액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 전체적인 미국 시황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황이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사람들이 돈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 드랍액이라는 게 돈이 없는데 갑자기 돈을 더 가져와서 부을 수는 없거든요. 아마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네. 그럼 여기서 한국이 지금 조금 마카오에 낙수를 받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받고 있더라. 실제 보시면 파라다이스가 최근에 목표 주가가 상향됐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건 제가 추천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오늘 정확히 이제 영향을 받고 있고 카지노가 성행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파라다이스 목표 주가가 높아졌어요. 2분기도 1분기에 이어 깜짝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증권 연구원이 파라다이스 목표 주가를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죠. 한 30%가 넘게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965억 원, 영업이익이 400억 원 정도 낼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매출은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25%나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죠.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 6월 중국 VIP 드랍액은 5월보다 20% 성장하며 이젠 중국에서도 파라다이스에 쏟아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파라다이스를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 정말 이 파라다이스 안에서 나갈 필요가 없는, 거기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 근데 이제 거기 안에 외국인 카지노가 하나 있습니다. 메인에. 근데 보면은 정말 화려해요. 그래서 관계 개선에 맞춰 프로모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이 카지노에 수혜를 받고 있더라 하는데 더 수혜를 많이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롯데관광개발인데 얘네는 사실 분위기도 좀 잘 받쳐줬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중국에서 만든 카지노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만든 카지노로 몰리면서 조금 약간 더 분위기가 좀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올투자증권은 롯데관광개발을 레저산업 내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고 목표 주가를 정말 임팩트 있게 올렸습니다. 11,000원에서 15,000원도 아니고 19,000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70% 올린 거죠. 카지노 2025년 매출액 전년 대비 28.7% 증가한 6,068억 원, 영업이익은 220%, 3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1,2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더라. 이미 많이 올랐어요. 얘도 추천주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카지노의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영업 확대를 통해 드랍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강한 실적 모멘텀이 확인되어 레저 업종 내 최우선 픽이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지노 하면은 사실 아까 파라다이스보다 롯데관광개발이 조금 더 실적이라든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더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주도 내에서 이 다른 것도 몇 군데 있는데 좀 얘가 좀 유독 잘 됐어요. 그래서 운이 좋은 것도 있었다. 2024년 기준 중국인 방한 관객 수는 약 460만 명으로 사드 배치 2016년에 807만 명 대비 아직 절반 수준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50%는 더 늘지 않겠어?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 당시에 한한령 너 들어가면서 800만 명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460만 명이니까 플러스 한 200만 명 정도는 조금 더 들어오면은 부비자 좀 해주고 하면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되게 높게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돈은 누가 버냐?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가 돈 번 거 알겠다. 근데 얘네 말고 진짜로 이 전 세계 카지노가 성장함에 따라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카지노 시장이 격변함에 따라 돈을 버는 기업이 어디냐? 사실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카지노가 많아질수록 카지노 건설이 늘고 카지노가 확장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보니 카지노가 성장할수록 돈 버는 기업이 있더라. 코스닥 상장사 토비스가 지난해 전 사업 영역에서 성장한 덕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왜? 너가 뭐 팔길래? 카지노 디스플레이 사업, 카지노 기계에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기업이 토비스예요. 그래서 미국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시장 호황의 수혜를 받아 2,69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라스베가스가 원래 살짝 기울다가 이제 스피어라고 있어요. 스피어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동그란 모양의 콘서트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화려한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만든 스피어라고 있는데 그거 덕분에 라스베가스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장 사업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으며 현대차나 덴소 등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했더라. 3,226억. 그러니까 거의 전장 사업에 맞먹는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게 지금 카지노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태국, 아까 필리핀, 싱가포르 카지노 사업이 성장하면서 좀 수혜를 보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히 너 뭔데 수혜를 보냐 궁금하죠. 그래서 자세하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토비스의 실적이에요. 보시면은 토비스가 매출이 어디서 나나 산업용 모니터, 전장용 디스플레이, 기타 등등인데 보면은 산업용 모니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카지노 디스플레이입니다. 그게 43%, 전장용 디스플레이, 자동차 5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은 카지노에서 매출이 나와요. 카지노가 성장하면 돈 버는 기업이 토비스고 카지노가 하락하면은 돈을 못 버는 기업이 토비스더라. 그래서 카지노 시장 성장에 돈을 같이 수혜보는 애가 토비스라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한국 기업이고 한국 기업이 뭐 전 세계 카지노 성장해봤자 너가 뭐 수익을 얼마나 본다 그러니 수혜를 얼마나 본다 그러니 사실 그런 생각이 들만하죠. 왜냐면 그래봤자 카지노 기업 하면은 이 카지노 기기 만드는 기업이 한국에 없을 텐데 그래서 체크해봤습니다. 얼마나 되니? 토비스의 카지노 사업부인데 현재 아리스토크렛, 그 다음에 라이트 앤 원더, 그 다음에 IGT, 코나미 등 글로벌 카지노 산업의 주요 기업을 전략 고객으로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으로 데리고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얼마나? 토비스의 카지노 디스플레이 분야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면은 방금 얘기한 아리스토크렛 첫 번째, 그 다음에 IGT, 그 다음에 라이트 앤 원더. 얘는 상장사입니다. 미국에. 이 세 개입니다. 이 주요 고객사인데 이 게임 시장은 이들 세 업체가 점유율 80%예요. 그러니까 카지노 하면은 얘네 셋이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업체 모두 토비스의 고객사고 거기에 아리스토크렛과 그다음에 라이트 앤 원더 물량이 약 60% 이상을 토비스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토비스가 어떻게 보면 카지노 성장에서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만한 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더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외 영향력이 없지 않겠냐가 아니더라. 충분히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거의 반독점을 하고 있는 애가 토비스더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지노 시장이 성장하면 토비스가 같이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적까지 체크를 해보면 지금 실적이 과거에 적자를 내다가 22, 23, 24 보시면 매출액 성장, 영업이익 성장하면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왜? 글로벌 카지노 시장이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토비스 주가가 정말 저평가예요. 저는 관심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롯데관광개발 이런 거 보시면은 아예 좀 잽이 안 되거든요. 얼마 같습니까? 얘는 사실 운이 좀 좋아가지고 거의 뭐 한 7,700원, 8,000원 하던 기업이 지금 18,000원까지 갔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토비스는 실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괜찮은데 좀 주가가 좀 덜 움직였다. 저는 관심을 둘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또 자사주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좀 두고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대로 충분히 이 토비스가 카지노 시장이 성장하면 글로벌적으로 수혜를 볼 기업이 토비스다. 80% 독점하고 있는 카지노 게임사의 약 60% 정도를 누가? 토비스가 지금 납품하고 있더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그러니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적을 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적는 것도 요새 민감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무료고 이메일은 적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개인 식별용이라서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가 하고 나면은 무료로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이제 급비 분석이 장시작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저희 들어가시면은 저희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10일, 9일, 8일, 7일, 4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전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정말 다 보고 있고요. 정말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